자, 지금 시작한 주식 초딩을 위한 주식 초등학교 8교시를 시작합니다. 와. 띵동 띵동. 자, 이거 꼭해. 띵동 띵동. 이거 안 하면은 뭔가 안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한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면. 자, 아니 이거 난 자꾸 노래 부르고 싶어갖고. 노래방 못 간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 네. 코너 안 간지 진짜 오래된 것 네. 같아. 자, 가서 그 현란한 오징어 춤도 한번 추고 그러고 와. 싶은데 아쉽네. 안 갈게요. 제가 혹시 나중에 가실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촬영해가지고 또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아 싫어. 네. 싫어 안 해. 오늘은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제가 가져온 게 ETF와 인버스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ETF와 인버스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펀드에다 투자를 한다. 그 ETF 펀드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든 펀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잖아요.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수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수, 코스피 지수, 아. 코스피 200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지수에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아. 근데 그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패키지 투자 같은.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면은 여기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분산 투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약간 키트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넣어준 뭐 그런 키트를 그렇죠. 만들어서. 네, 뭐죠? 이게 그 일반적인 펀드랑 네. ETF 펀드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ETF는 증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증권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를 자유롭게 어디서 거래하느냐?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하니까 뭐 똑같이 거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같은 형태로 거래한다. 같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좀 어렵죠? 내가 좀 설명을 잘 어렵게 한 것 같아. 아니요. 그만큼 네. 멍청하진 않아요, 제가. 걱정 그러면 마시고. 내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네네. 맨날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마이크 드릴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ETF를 이해를 하려면 네.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알파와 베타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알파는 뭐고 베타는 뭐냐?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베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요. 베타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움직이는 거하고 종목이 움직이는 거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투자의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말은 들어봤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더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투자할 게 아니라 시장을 쫓아가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나온 게 ETF예요. 그래서 ETF를 옛날에는 ETF가 아니고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시장이 우상향한다. 여기에서 시장만 쫓아가자. 이게 베타예요. 베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만 5% 움직였다, 5% 상승했다. 그럼 나도 5%만 먹자. 그러면 시장이랑 똑같이 간다는 건 무슨 개념이겠어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별 종목들의 합의 시장이니까. 그래서 베타 전략이라는 거는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시장하고 비슷해져요. 그게 베타예요. 근데 여기서 알파는 뭐냐면 시장보다 더 수익률을 더 먹자, 수익률을 더 얻자 하는 것이 알파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ETF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ETF의 개념이 나오는 근거는 이론적인 배경은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그 수익률만 쫓아가도 충분히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그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ETF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늘 인버스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버스는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정상적인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펀드를 만든 게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알파 전략이겠어요? 베타 전략이겠어요? 알파죠. 알파 전략이죠. 네. 왜냐하면 시장의 움직임하고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위험은 똑같이 위험을 가져가는데 시장이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알파 전략은 시장 대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가령 인버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인버스는 시장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인버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하고 차별화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일반적인 어떤 ETF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알파의 전략, 베타의 전략을 구분하면서 ETF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ETF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펀드가 있고 베타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펀드라는 건 시장을 쫓아가는 그래서 업종 ETF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ETF 이런 건 뭐겠어요? 베타 전략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곧보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ETF라든지 또 인버스 그래서 곧보스라는 게 인버스의 2배 네.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ETF를 곧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무슨 전략이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알파 전략인 거예요. 시장의 수익보다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 이게 알파 전략. 그리고 베타 전략. 이렇게 구분하면 ETF라는 개념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라고 해서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 뭐 타이거다고 하면은 미래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형 지수 펀드가 있고 업종형 펀드가 있고 뭐 채권형 펀드가 있고 해외 지수형 펀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지수형 ETF를 거래하면 되는 거고 해외 뭐 미국 지수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해외 지수형 ETF를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본 적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레버리지라고 써 있으면 2배짜리가 되는 거예요. 손실도 2배, 수익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인버스 아까 인버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수가 상승하면 인버스는 하락해요. 네. 지수 상승하면 인버스는 반대에게 거울에 완전 반대 미러 같은 그런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차트예요. 지수가 하락하면 인버스는 상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에만 어쨌든 간에 상승에다가 상승할 때 우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버스는 반대 개념이라서 네. 인버스가 상승을 해야 내가 수익을 버는데 인버스가 상승하려면 지수가 하락해야지 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산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받는데 자, 이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다만 한 가지 또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종목 일반 투자를 할 때는 상한가 하한가 그 어떤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주식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진 못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ETF를 투자할 때의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ETF를 하나의 해지 전략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인버스를 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혹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 인버스로 방어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 방금 얘기한 대로 종목의 상한가는 30%로 되어 있는데 인버스는 사실 지수의 흐름에 하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뭐 레버리지를 한다고 해봐야 하루에 1% 2% 그럼 곱하기 2 해봐야 2% 4%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해지용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더 많은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어떤 ETF를 살 때는 이게 레버리지 보정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이 상승하고 하락했다고 해도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 보정하는 비용 때문에 나중에 보면 지수는 10%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는 20%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한 11% 정도밖에 못 오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레버리지 그 곱하기 2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장기간의 어떤 그런 레버리지 ETF는 장기간의 투자용이 아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지 이걸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나?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주가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그 보정 작업,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 1배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2배를 올리느라고 그 레버리지를 조정하는 그 보정 작업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알고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런 투자 상품도 있다 예, 정도로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덕분에 좀 똑똑해진 또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또 야 너 ETF 알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칠 수 있어. 드립 칠 수 있어요. 너 인버스 이제. 알아? 아 근데 곱버스 알아? 오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알파 베타 개념. IMF 때 돈을 번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투자를 해가지고 반대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된다. 이론을. 그 사실 지금 잠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짜 부자는 그때 나옵니다. 9.11 테러 때 나오고요. IMF 때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부자는 같아요.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진짜 부자가 나오기 어려워요. 안정적이니까. 불안하거든. 아 그래요? 오히려. 남들이 무서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고 그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아까 뭐 황소와 곰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네. 다룬 것처럼 황소도 있고 곰이 존재하는 그 장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도박꾼은 나올 수 있죠. 돼지가 운 좋게 돼지가 수지 맞은 건 있어도 진짜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고수죠. 그럼 양아치는 설치는데 아직 조지 복스는 나오기는 힘드네요. 양아치라고. 어,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예, 그런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겁은 될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한다면 분명히 내 자산 증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좀 눈이 겁내지 좀, 말아라. 깨인 것 같아요. 머리가 깨인 느낌? 그 친구한테 가서 또 너 머리 깨워봤어. 더. 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오늘 이게 8교시였잖아요. 다음 이제 벌써 9교시 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훈시 안 하실 건가요? 온시해야지. 네. 여러분 네. 알파 베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띵동 띵. 아니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